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외국어만 잘하면 통역 번역을 잘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외국어를 아주 잘하시거나 그게 영어가 됐던 중국어가 됐던 잘하시거나 혹은 외국어를 아주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 중국 손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중국어과 나왔죠? 중국어 잘하겠네? 그러면 통역 좀 해줘요. 혹은 외국에 오래 살았다면서요? 그러면 영어 잘하시겠다. 이번에 영어 통역 좀 해줄래요? 영어 통역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말을 들으면 통역사가 아닌데 나는 그냥 단지 외국어를, 중국어를, 영어를 잘할 뿐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떡하지? 난 통역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외국어만 잘하면 통역 번역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통역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1991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걸프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처음으로 CNN 방송을 바로 받아가지고 방송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CNN이 막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거를 영어를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데 동시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당시에 유명한 학원 원장, 그 다음에 어디 유명한 대학에 있는 영어 교수들 막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막 동시 통역을 시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영어에 완전 고수인데 막 방송이 나오니까 나는 다 알아듣는데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가만히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러다가 하다가 끝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듣고 나서 자기가 알아듣는 걸 막 얘기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동안 그 방송에서 나온 거는 또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적 통역이 되거나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아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외국은 굉장히 잘하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지? 하면서 누가 그랬죠? 그 외대에 통역대학원이라는 곳에 동시통역이라는 걸 공부한 사람이 있대요. 예,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동시통역사를 물색을 데려왔죠. 이분은 이름도 없는 무명이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큰 학원의 원장도 교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오더니 통역을 줄줄줄줄 영어가 나오는데 막 동시에 한국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저런 희한한 일을 하는 사람도 다 있었어? 예, 저도 그걸 보고 매료가 됐습니다. 저런 희한한 일을 하지?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한국말을 하네? 와, 영어를 얼마나 잘하면 저렇게 될까? 예, 당시에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직업을 한번 택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당시에 제가 들은 거는 영어였고 지금 저는 중국어 통역을 하고 있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어쨌건 통역사가 됐답니다. 자,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통역을 할 수 없었는데 동시 통역을 공부하신 분은 또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외국어를 잘하면 통역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듣지만 우리는 통역사가 아니라 통역을 잘 못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언어라는 매개를 사용해서 언어와 언어가 전환되는 것이 가장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역과 번역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언어만 잘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통역과 번역이라는 요소 안에는요, 언어는 단지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사회 제도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성을 알아야 되고 또 그때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한 그 시대적인 배경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바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이해가 돼서 그것이 다시 뱉어지는 것이 통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문장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대로 1대1로 단어가 대응이 돼서 치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통역사가 그것을 흡수해서 내가 다시 소화해서 다른 언어로 뱉는 거죠. 간혹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통역이요. 그것도 중국어랑 한국어, 한국어랑 영어 어순이 다른데 어떻게 동시통역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뒤에 나와요. 그런데 동사를 듣기도 전에 영어로는 동사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중국어도 동사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통역을 하시나요? 그래서 통역사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왜냐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언어를 계속 듣는 중에서 우리가 말을 다른 언어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설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통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써놓고 혹은 키워드만 몇 개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써서 막 문어체로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할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주는 피드백을 가지고 아, 이 다음 얘기는 이렇게 해야겠다.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사고가 만들어집니다. 즉 내가 하는 말이 뱉어져서 나의 사고를 다시 추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이 또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음 말을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동시통역을 하는 통역사들은요, 그 훈련을 받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내 속에 있는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한쪽 귀로 들어서 그것을 내가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바꿔서 내 생각인 것처럼 해서 내뱉는 거예요. 근데 내뱉을 때 언어가 다른 언어가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생각처럼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것을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대로 알아듣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겠구나, 긍정적인 말을 하겠구나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통역하는 분들이 계속 자료 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만들어지는 직업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만들어지는 직업인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통역 번역을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들이 필요한지는 우리 다음번에 또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